오늘 알려드릴 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적용되는 탄탄한 독해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5등급이었던 학생이 2개월 만에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단어도 잘 배웠고 학원 숙제도 잘했고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었는데 항상 4, 5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감으로 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수능형 영어는 그 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반복되는 단어, 비교적 단순한 글의 방향에서 최근에는 전체 지문의 진짜 논리 방향을 얼마나 잘 압축해서 잡아내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립니다. 주장, 근거, 반전 등 역할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럼 긴 지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핵심만 잡게 되는 독해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글의 흐름이 달라진다.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양괄식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의 주제문은 중간 또는 끝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을 보시면요, 주제문이 중괄식에 위치해 있는 지문입니다. 첫 문장부터 사업, 이동, 핵심 사업 활동들을 디지털로 오버와 같은 판매, 마케팅 등등 이렇게 일일이 해석하면 4등급 또는 5등급 나올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독해는 먼저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빠르게 찾아줘야 합니다. 무조건 큰 틀을 봐줘야 해요. 문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키워드를 잡습니다. 사업은 이동합니다. 디지털로 as가 나왔기 때문에 이동함에 따라 여겨집니다. 그럼 뒷부분은 it that 구조로 진주어절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부정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둬야 하는 이미지는 디지털로 바꾸면서 환경에 덜 나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뒷받침에 나오거나 역접이 나올 수 있는지 또는 방향이 바뀔 것인지 문장들을 찾아줘야 합니다. A의 내용을 봤더니 increased carbon emissions가 나왔어요. 증가한 탄소 배출은 앞전에 나왔던 환경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다릅니다. B는 처음부터 however이 나옵니다. 뒷문장도 역시 디지털 사업 활동은 여전히 환경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라고 처음 나온 문장과 반대죠. C의 내용도 봤더니 however이 있어 뒷문장을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터넷과 전기 비용은 간과되었다.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라고 결국 반대입니다. 그럼 일단 처음 문장과 반대들에 있어서 결국 B가 먼저 오고 CA 또는 AC일 텐데 C의 보고서의 데이터 센터가 A에서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하니까 C 다음에는 A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처음 주제문의 키워드를 잡고 이미지를 떠올린 후 그 이미지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눠주고 순서를 잡으면 매우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B, however 뒷문장인 것이죠. 두 번째, 대조 대상을 빠르게 찾아준다 입니다. 지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를 대상으로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분류하자면 대상 또는 상황 간의 대조, 양면성 대조, 표면, 이면 대조, 조건적 대조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일수록 however, but, whereas와 같은 연결어를 쓰지 않고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대조 구조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로 문장 넣기 유형을 보면 박스 안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과 이미지를 떠올려줘야 합니다. 큰 주제를 잡아야 해요. 비교해보면 새들은 그리고 그들은 가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새들이냐면 가장 긴 어린 시절을 가진 새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동한 새들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동한 새들은 이동 경로를 정말 잘 압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첫 문장에서 해석이 빠르게 된다면 어린 시절이 있는 새들은 환경을 관찰하고 익히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신기하게 어린 시절이 없다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조건적으로 새들을 나누고 있다 라고요. 어린 시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동 경로나 환경을 관찰하고 익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 갈리겠구나 라고 이미지를 떠올려야 해요. 여기서 왜 갑자기 하드웨어가 나오는지 컴퓨터 내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능 영어는 어려운 지문일수록 추상적인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however는 컴퓨터에서 중심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능, 유전적인 것, 환경을 관찰하며 익힌 후천적 습득이 아닌 본능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조건적으로 본능으로 이동하는 새와 부모에게 배우며 이동하는 새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본능으로 이동하는 새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모에게 배우며 이동하는 새 내용이 나오면 바뀌는 부분이 결국 답입니다. 1번 D문장에서 태어날 때 본능으로 이동하는 새 비효율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2번 뒤에는 그런 새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다 라고 했으니 본능에 충실하다는 내용이고 유연성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3번 뒤를 봤더니 결국 옛날 경로대로 날아간다고 했는데 4번 뒤에 어린 시절은 문화적 정보 전달을 돕고 유전자보다 본능보다 빨리 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 문장과 반대입니다. 답은 결국 4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의 방법은 웬만한 지문에 다 통하는 독해 기술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채널 페이지로 연락을 주세요. 안녕.